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간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말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진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지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오랜만에 찾죠. 1박 2일 일정입니다. G20 정상회의 끝나고 바로 이제 한국에 들리게 되는데 북미 정상 친서도 오가고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방한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되는데 일단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소통하는 길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뜻도 여운을 남겼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제일 우리 학자들로서 어려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해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 시제도 불명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질문의식인데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상 간의 만남은 간접적인 방법도 있고 직접적인 만남도 있는데 직접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단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 또 하나 방식 간접적인 만남은 이제 친서 교환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두고 이제 받았던 친서 교환했던 그것을 다른 방식이었던 것을 말하는 건지 그냥 그런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시제에 대해서 불명확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실무 접촉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무 접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북한이 미국 쪽에서 늘 실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 합을 맞추기를 원했는데 하지 않았던 건 북한 측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면 아마 뭐 이 차제에 분위기가 좋은 차제에 좀 이렇게 또 의견 접근을 하기 위해서 실무 접촉할 가능성은 있다. 뭐 그 정도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비건 대표가 방한하잖아요. 그럼 네. 혹시 이때 방한에서 실무자 간의 접촉이 있을 거고 이걸 암시한 걸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시기와 장소와 방법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오면 혹시 남북미 또는 북미 정상 간의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일부 언론의 그 추측은 이미 이제 아니라고 네. 미국에서 공식 부정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확인한 셈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직접 만나는 건 이제 아니고 간접적인 소통 방식인데 말씀하신 대로 실무 접촉의 가능성 물론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비건 대표가 이번에 오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다시 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는데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북측과 실무 접촉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 가능성이가 있고 DMZ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뭔가 간접적인 방식의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다시 말하면 앞으로 대화를 빨리 하자. 그게 실무 접촉이든 뭐든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접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정입니다. 예. 조금 이렇게 기대가 갖는 부분은 이런 건 예. 있는 것 같아요. 6월 11일 날 친서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 후문이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고위 관리가 판문점에서 거기에서 만나서 친서를 수령을 해서 전달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판문점에서 이 접촉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비건 같은 경우가 이 DMZ 부분들이 일단 이 대통령이 갈지도 모르니까 둘러보는 그 차제에 어쨌든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에서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면 아직 북한이 그렇게 실무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전혀 없어요.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도 보고 나면 실무 접촉에 대한
대단히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적은 없는데 예. 뭐 또 그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서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연합뉴스 등 세계 뉴스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서로 불편하게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백악관도 오늘 확인한 부분이 고위 당국자 간의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만남이 조만간 현실적으로 실현될 거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건가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면 예.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로 시간을 못 박았어요. 예. 연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나와라라고 연말까지 시간을 줬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하고 친서를 받고 흥미롭다, 뭐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 현명하다, 관계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재는 확실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표현하는 방식과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공통점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화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최근에 친서를 주고받았고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연말까지 시간을 못 박았으니까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무 접촉을 시작을 해서 해도 연말까지 결론이 날지 안 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3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논의들이 오가고 있고 또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와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적어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대화의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제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벌써 이제 출정식을 했는 상태지 예,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뭐 독터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현직 대통령이 출마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캠페인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프라이머리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시작되기 때문에 점점 더 시간은 이제 짧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시간을 가을 정도까지 이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하면 훅 1년 정도가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테고 그 지나가는 시간은 여전히 제재가 시스템이 그냥 작동되는 속에서의 1년 시간이 훅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건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국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상황을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많지 않은 시간 내에 어떤 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대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협상장에서 갔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의견차가 좁혀질 것인가에 들어가서는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의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무슨 말씀하냐면은 영변을 포기하게 되면 예. 그 검정하에 그걸 폐기하게 되면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를 좀 이번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고 이수용 리용호가 하노이 결렬 이후에 그 밤에 12시 반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그걸 하려 그랬다 했던 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북한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더 이상은 안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거를 내놓는 대신에 받는 거는 제재 5개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다인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게 예. 깨졌다고 보면 이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영변 핵 포기까지 가되 요구하는 상응 조치는 유엔 제재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 민생에 되는 뭐 예. 부분 해제, 관광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 남북 경협
가는 부분에 대한 뭐 양해 정도 수준에서 서로가 이렇게 값을 서로가 낮추는 내놓는 것도 조금 낮추고 줄 수 있는 건 낮추는 선에서의 뭔가가 조율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나서서 그 이야기를 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예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상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꺼내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영변 핵시설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꺼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은 핵시설 플러스 알파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미국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이야기인지 미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미국은 뭐 사실 지금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거는 아직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본인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대북 제재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내놓았던 그 카드, 영변 카드를 검증하는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면 그것이 불가역적인 폐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제재를 모두 해제해줄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해제하면서 뭔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사실 지난번 하노이에서는 그것 때문에 깨진 거란 말이죠. 북한은 영변을 내놓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밝힌 얘기로는 한 8개가 있는데 하나만 내놓겠다 그러면 그거는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협상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해놓고 완전한 비핵화의 준비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대선에서 북한 핵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적어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진정성이 확인되는 그런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합의만을 가지고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핵을 폐기한다는 그런 확신을 주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실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합의하고 타결해야 된다. 북한은 단계적, 공시적 조치. 이것이 어떻게 접점을 이룰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일괄 타결하는 거는 북한이 받아들이고 이행은 좀 나눠서 하는 거는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좀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초기 조치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변을 내려놓고 당장 유엔 제재는 다 해제할 수는 없지만 일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북한의 경제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놓고 아마 우리 대통령도 고민을 하실 거고 아마 미국과 북한들도 어떤 접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아마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뭐 합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서로의 뭐 의견 일치 부분은 좀 진행된 부분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통신사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달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 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말씀에는 구체적인 시기는 말씀을 안 했거든요. 이제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말씀은 했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정확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이 비핵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우선 접점을 찾고 그 찾은 접점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무 접촉으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접점을 찾지는 못했죠. 지금 접점을 찾았다면야 뭐 그건 바로 되겠죠. 그러나 이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의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게 하노이에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 접촉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실무를 총괄하는 폼페이오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뭔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뭔가 접점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접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소통과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결국 연말이 시한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점점 가까워지는 건 맞긴 맞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러나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궁금한 게 과연 그렇다면 남북 정상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식량 지원도 결정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거고요. 뭐 개성공단 문제랄지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은 뭐 결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심정인데 만나야 뭐가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전이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4월부터 사실은 우리 그 정호영 실장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특사 방북에 관해서는 그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나 하이파가 있거든요.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이게 그 주스 담지는 못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한 걸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속내를 조금 국민들에 덜킨 느낌 조금 저는 드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사 방북에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안 받고 있는 거죠. 이거 받아야지 가는 건데 간다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만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볼 때는 특사에 관한 거는 우리 정부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북한이 안 받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영철의 이제 거취 문제인데요. 김영철이 지금 일단은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그 역할에 대해서 아주 불분명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시진핑 때도 그 정상회담 때 그 배석을 하지 않았고, 그때 그 전까지는 통전부장 할 때 통전부장으로서 배석을 했었는데 바뀐 통전부장도 배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라인이 조금 좀 잘 안 맞게 돼 있거든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 하면 김영철이 아직도 미국하고의 협상에서는 빠졌다고 할지라도 남북 간의 채널 차원에서는 유지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정부 라인이 살아있을 수 있어서 물밑 접촉은 여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통전부로 넘어갔다 그러면 꽤나 지금 다시 복구하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남북한 간에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들이 사실은 지난해보다 조금 약해진 부분이 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일까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저도 있는 부분이고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설득해서 조금 진전된 변화된 입장을 조금 가지고 내오느냐가 아마 중요한 향후 남북한 관계에도 중요한 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문 대통령 인터뷰 내용 중에서 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9.19 군사 합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 군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전제를 다루셨죠. 9.19 군사 합의가 잘 이행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어요. 물론 그 앞에는 비핵화도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미 제안을 해놨고 문을 열어놨고 문 대통령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셨고 결국 최근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를 했는데 결국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 발전이나 교류협력이나 군사합의의 이행도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비핵화를 견인해내는 서로 간에 윈윈하고 병행 발전하는 것을 지금 기조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남북관계도 멈춰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9.19 군사 합의도 일부는 기제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그다음에 유해 발굴 이런 부분들은 다 중단된 상태고 유해 발굴은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군축 단계, 다시 말하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뒤로 미루고 또 단거리 미사일까지 감축하는 상황으로 가려면 앞으로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공동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고요. 그러나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충분한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원래 군비통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의 운영을 먼저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거리 미사일의 감축은 구조적 통제,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아직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아마 비핵화의 진전
또 그것에 따라서 남북 관계의 진전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자 오늘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오후에 시진핑 중국가 주석을 만나죠. 최근에 북한을 다녀왔기 때문에 시 주석과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인데요. 청와대는 일단 북한 측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계속 원활히 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지, 우리 측이 모르는 내용을 우리 문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을지 그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만난 김정은 위원장 실질적으로 만난 거 전언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가본 사람하고 그냥 전해 듣는 사람하고는 현장감과 뉘앙스와 이게 전혀 전략적인 예. 맛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만약에 전문을 통해서든 받아볼 수 있었겠죠. 뭐 했겠지만 그거하고 직접 만난 사람의 그 표정과 눈빛과 그런 걸 속에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뭐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사실 그걸 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듣는 거는 전략적 판단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새로운 걸 내놓고 안 나오는 걸 떠나서라도 좀 예. 중요한 자리가 될 거다. 또 내일은 또 밤이지만 어쨌든 푸틴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장 최근에 만났던 두 대통령을 두 정상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이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다.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29일 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만나게 되면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뭔가가 좀 절충점이 마련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에게 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문 대통령도 이런 틀 내에서 미국도 나서고 할 수 있게끔 같이 중재자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마련해 달라라는 그런 협조 요청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 뭐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이런 모든 것들을 비핵화와 관련된 주요 의제로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한중 정상 간의 이 비핵화 문제 이외에도 좀 다룰 주요 의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에게 사실 그 미중 패권 전쟁과 있어서 좀 일정 부분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중국의 일관된 대한반도 전략은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은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핵을 매개로 해서 결국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나가는 그것이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또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화웨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또 선택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중 관계에는 북한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그동안 해왔고 그것이 사실 완전히 풀린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마 우리 대통령에게 한국의 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든지 미국의 압력에 뭐 따르지 말라라든지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할지 뭐 애둘러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중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미중 관계의 어떤 갈등을 회복하는 그런 카드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적극 설득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에 호응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중국에게도 유리한 거고 우리에도 유리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할지 아니면 작년 3월에 합의했듯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니 미국과 한국이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중 간에도 놓인 사안들이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베 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 못합니다. 이 아베 총리 일정이 꽉 차 있다. 그쪽에서 거부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외교상으로 글쎄요. G20 정상회의인데 그 개최국 정상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 물론 이제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좀 굉장히 최악의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다분히 사실은
일본 측에서의 보복적 조치죠. 아, 보복이다. 그러니까는 뭐 초청국에서 정상 만남이 G20 정상회담인데 해서 정상 간의 만남을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이제 한미일 관계를 표면적으로 대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일본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세 가지 핵심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저기 이 위안부 동상 철거 문제, 대선 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수산물 수입하는 문제, 이 세 개가 하나도 안 풀렸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지금 최고조로 한국에 대한 지금 불쾌한 감정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일본 사람들 사실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김영삼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이야기했다가 IMF 때 사실은 경제 지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차곡차곡 쟁여놨다가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대가품을 하는 또 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번에 어려운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 보여집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일본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본의 국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마지막이라도 결단을 하고 잠시라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일본의 주체국으로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진행도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그럼요. 요청을 한다면 만날 예. 의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문성목 한국과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